건강 전도사 김영애 쌤이 챙기신다고 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 타이보가 정확히 뭔가요? 먼저 이제 50년 전 1971년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둔 12월 23일에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뭘 했는지 아세요? 23일 날? 뭐 했을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선물 사러 갔나? 산타 이벤트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닉슨이 네. 바로 국가암 퇴치법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암과의 전쟁을 세계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암 하면 다들 정말 무섭거든요. 공포가 확 오거든요. 근데 50년 전 그 옛날에 더 공포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약 30년 후에는 5년 동안 이제 살아있는 생존율이 66.1%나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식물 추출물과 암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타이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1999년 타이보를 무려 암의 상태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허브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사망 1위가 지금 암입니다. 예, 그리고 암 경험자 또한 이제 100만 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서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암 환자가 많거든요. 암세포라는 게요. 하나 가지고서는 암이 암으로 발전을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1mm짜리 암을 우리 몸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안에 암세포가 10만 개가 있는 거고. 10만 개요? 네네. 만약 CT상에서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 하면은 그 안에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1mm 안에 10만 개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암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은 무려 약 1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매일 약 300개 이상을 또 계속 만들어냅니다. 대체 이 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세포라는 거는요. 제 멋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자기가 자라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는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암세포 이렇게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포들이 항상 생겨나는데 네. 이거를 또 통제하는 유전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통제해서 또 다시 없어지고 하는데 이 통제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될 때는 다시 암세포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 암세포가 있을 때 이 NK세포라든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세포들이 우리 온몸을 돌면서 너 이상한 세포네 하면은 이것을 잡아서 마치 체포하듯이 죽이고 살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면역 체계가 모두 깨지게 되면은 암세포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암에 걸리면 이미 걸린 자체로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리고 치료하실 때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면. 저도 유방암 겪으면서 사실은 항암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항암제가 부작용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방사선 30번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문 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약을 먹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걷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했다가 어느 날 번개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똑같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집사람도 갑상선 당시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통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잠기고 막 변하고. 제가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지금까지 남편이 옆에서 많이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예, 저도 통증 호소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어떤 통증인지. 자, 그런데 이 암 통증은요, 초기암 환자분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진행형 환자분들에게 오는데 왜 암 통증이 오냐면은 암 자체가 통증을 주기보다는요, 암이 커지면서 주변 혈관이나 신경들 이런 걸 누르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건 성격이 주변 조직을 막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뼈라든지 우리 근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 통증이 이제 극심해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두 분이 타이보를 드셨잖아요. 타이보가 어떻게 암의 상태와 증상을 완화하는 허브로 등록된 건지 되게 궁금한데요. 타이보의 역사는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많이 알려진 건데 무려 잉카 시대부터 전통의학에서 많이 사용한 약재입니다.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타이보 나무를 신성한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타이보 나무의 특징은 워낙 빽빽합니다. 나무 자체가 잘 썩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신성하다고 할 만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보는 1960년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경이로운 약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브라질인들은 말라리아라든가 암, 발열, 위장장애,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고 불안이나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완화하는 데도 이 타이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보가 나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타이보는 약 30m 자란 타이보 나무에 평균 약 7mm 내부 수피만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정말 소량이라 잘 보이지 않죠? 아, 조만큼만 쓰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서요. 진짜 귀하다. 우와. 이렇게 귀한 타이보 속에는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베타 라파콘입니다. 베타 라파콘은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전립선암 등 광범위한 사람 암 세포주에 대해서 항암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방사선이나 항암제와 병용하는 경우 항암 상승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방사선 민감제로서 활용성이 높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거 재밌네요. 마치 암한테 야, 방금 너 나 대신 먹은 영양소 그거 뱉어라, 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베타라파콘이니까 네. 베타라파콘은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개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의 결장암 세포를 추출해 베타라파콘으로 처리하는 실험을 했더니 세포 주기 진행이 차단되고 세포 자살이 유발되는 것을 입증됐다고 합니다. 단 이런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매일 생기는데 이렇게만 되면 좀 안심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 타이보 속에 숨은 공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지? 이름하여 베타라파콘의 아버지 라파콜입니다. 라파콜. 라파콘 아빠는 라파콜이에요? 이 친구는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앞서 설명해드린 이제 베타라파콘과 라파콜, 이 둘은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면역 체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라파콜 성분이 이 독소에 의해서 유발된 종양의 수를 유의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보 속의 라파콜 성분이 전이에 대항하는 잠재력과 암 유발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은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타이보가 이런 여성암하고 관련된 무슨 연구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실제 유방암을 일으킨 쥐한테요, 3일간 타이보 속 베타라파콘을 투여했더니 고용량을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72%나 종양의 수와 크기가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타이보 나무의 속껍질은 예로부터 이제 진통제로서 많이 썼고요. 그다음 항염증제, 이뇨제 등 민간 약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종양을 일으킨 지역에 타이보를 투여했더니 항통각 및 항부종의 활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암세포가 매일 생겨난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도 생각나고 관심이 더더더 생기는데요. 이 타이보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시죠. 네, 타이보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일일 곤장 섭취량이 3에서 5g으로 김영일 씨가 드시는 것처럼 티스푼 하나 정도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이보는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만큼 브라질에서 벌목한 원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